가우스 적분은 다음 등식을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t를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보내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고 이 밑부분의 넓이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area, 어떤 영역의 넓이냐? 어떤 x, y를 다 모아두냐면 x는 임의의 실수값을 취하고 y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 걸까요? 0에서부터 2의 마이너스 x 제곱까지.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무한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얼마냐 하면 이게 루트 파이가 됩니다. 요 정적분 값이 루트 파이가 됩니다. 다행히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지만 넓이는 유한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를 주자면 여기에서의 t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적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바보 멍청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u제곱 du,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r제곱 dr,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y제곱 dy. 어떤 변수를 써도 기하학적 의미는 전부 다 넓이가 되고요. 요 영역에 요렇게 기하학적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영역의 넓이가 루트 파이다 라는 게 뭐라고요? 이 적분식들이 얘기해 주는 건 전부 다 넓이를 뜻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변수를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적분을 표현하는 데만 쓰이는 변수들이 바로 요 더미 베리어블들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r제곱 dr, 이 적분값이 루트 파이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달립니다. 이 적분을 계산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g는 2의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그래프를 rg 평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인데요. r이 0부터 무한대까지 달릴 때 이 부분을 생각하고요. 이 영역을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한없이 이어지는데 이제 물론 얘는 이제 어디로 들러붙겠어요? r이 한없이 커지면 g는 0으로 가겠죠. 0으로 들러붙을 텐데 이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생겨지는 3차원 입체 영역이 있겠죠. 회전체. 여기가 꽉 찬 거가 될 거예요. 밑에는 xy 평면에 수렴하고요. 여기는 g는 0이고요. 이 입체 영역으로 생기는 이것과 이것으로 생기는 유개인 영역, 이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평면 곡선을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고요. 양의 x축에 선분 AB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분 AB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fx가 있고요. 얘는 양수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x는 a와 x는 b를 그으면 여기 이렇게 영역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이렇게 생긴 입체 영역이 나올 텐데 요거를 요 녀석을 돌려서 얻은 2파이만큼 다 꽉 회전시켜가지고 꽉 채워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체의 부피는 이렇게 주어진대요. 2파이 x 원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x에서의 높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잘게 더해가지고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걔가 어디로 수렴하냐면 요 정적분으로 수렴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3차원 입체 영역의 부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x와 y축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g는 fx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긴 그대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영역을 내가 D라고 했을 때 이 영역 D를 한번 코딩해 볼게요. 이거는 어떤 x, y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죠? a부터 b까지 달려요. 변수 선언할 걸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x에 대해서 x를 고정해요. a, b 사이에서. 그러면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g는 0부터 높이가 fx죠. fx까지 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위아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왜? 변수 선언은 x를 먼저 하고 x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g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저는 제 마음대로 영역을 코딩한다고 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돌리기 전에 회전체를 얻기 전에 뭐를 회전시킬 건지 그 영역을 코딩한 거죠. 물론 여기서 y가 아니라 g여야 돼요. 그쵸? x, y가 아니라 xg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x0g로 봐야 됩니다. 이건 xg 평면이잖아요. xg 평면은 평면의 방정식이 뭐예요? 그냥 y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고 x는 a부터 b까지 달리고 g는 0부터 fx까지 달리고 그 다음에 y는 그냥 0인 거죠. 자,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전시켜서 얻은 입체 영역 2를 코딩해 봅시다. x, y, g는 자, 이거를 돌릴 때 x의 역할은 뭐냐면요. x가 양수일 때 x의 역할은 뭐냐면요. 얘가 재는 거는 뭐냐면 g축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g축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3차원 공간상에서 여기 x, y, g가 있어요. 여기에서 g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요? 정확히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코딩하냐면 회전시키고 난 후에 얻어진 3차원 영역을 코딩하고 싶으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g는 그대로 g를 물려받고요. 여기에서 r은 g축까지의 거리는 a서부터 b까지 달리고요. 세타는 회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다 달려요. 그리고 g는 높이에 해당하는 g는 0부터 어디까지? fx가 아니라 fr까지 이렇게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회전한 영역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회전체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기 x를 전부 다 r로 바꿔요. a부터 b까지 2파이 r fr dr이 되는 겁니다. 2파이 r이 뭔지는 기하학적으로 알죠? 요 원주의 길이고요. 원의 둘레의 길이고요. fr은 뭐예요? 여기서의 높이예요. 자, 이게 결과인데 이거는 유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도 과정. 이렇게 원기둥 좌표계로 표현된 이렇게 코딩된 영역 2의 부피가 왜
2파이 r fr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같은지 유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3차원 영역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요, 그 영역에서 1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전체의 특성상, 모양을 보면 원기둥 좌표계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dx, dy, dz 대신에 dr, d세타, dg를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을 코딩하는 거예요. 뭐로? 원기둥 좌표계로.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 입체 영역 2의 부피가 되지 않습니다. 옳은 공식은 뭐예요? 어떤 절대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절대값이냐면은 어떤 행렬식의 절대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행렬이냐면 r 세타 g를 xyg로 보내는 원기둥 좌표계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g, 얘를 이걸로 보내는 이 함수의 야코비 행렬의 행렬식의 절대값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 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함수, 이 변수 변환 함수의 야코비 행렬이 와야 돼요. 자, 원기둥 좌표계, 원기둥 좌표 변환에 대한 야코비 행렬 구할 수 있죠. 야코비 행렬 정의를 알면. 그리고 열심히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만큼이 그냥 생으로 R이에요. 자, 이제 이 삼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3개의 반복적분으로. 즉, 후비니 정리를 쓰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녀석들, 이 높이 함수들, 여기 나오는 f는 전부 다 f는 뭐다? 연속함수라고 가정할 거예요. 적분 가능하도록. 자, 일단 세타는 그냥 아무 연관이 서로 나머지와 어떻게든 위끝 아래끝을 보면 여기 세타 걸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타를 먼저 쓸 거예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g는 r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r을 먼저 돌릴 거예요. r은 a부터 b까지 dr. 그 다음에 g는 0부터 fr까지 달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반복 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 적분 3개를 한 땀 한 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 적분으로 표현할 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죠. 맨 처음에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r이 어떻게 변하는지, g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현을 했죠. 계산을 할 때는 반복 적분을 계산할 때는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계산하라고 괄호를 쳐봅시다. r을 g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r과 g는 서로 독립인 변수거든요. 적분할 때 아무짝에도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1을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0부터 f까지 g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그냥 fr이고요. 이 적분값은 위끝과 아래끝의 차이. 그 다음에 r이 있죠. a부터 b까지 dr. 그리고 남은 게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인데 얘는 r에 대한 어떤 적분값이 나오겠죠. f가 정해지면은.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빼고요. 이건 어떤 적분값이에요.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빼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는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1을 세타에다 적분하면 뭐예요? 그냥 2파이죠.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기둥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영역을 지축을 중심으로 2파이만큼 회전해서 얻은 입체 영역에 이 입체 영역의 3차원 부피는 바로 A부터 B까지 2파이R FR을 아래에서 적분한 게 됩니다. 요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요 축의 이름은 R이고요. 이 버티컬한 축의 이름은 G예요. 그리고 요 그래프는 G는 2의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요 영역을 코딩하면 RG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먼저 R은 0부터 한없이 커질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0부터 높이가 2의 마이너스 R제곱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회전시킬 거예요. 요 반쪽을 회전시켜요. 그러면은 그 입체 영역을 내가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XYZ를 다 모아놓은 걸까요? 요걸 이제 시각화를 해야 돼요. 이거를 돌려서 3차원 입체 영역을 얻었다 그러면 회전체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리고 밑 베이스는 이 베이스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R이 무한대로 가면 G는 0으로 가니까 여기 밑에 베이스는 XY 평면, 즉 G는 0이에요. 아래 뚜껑은 G는 0이고 윗 뚜껑은 G는 2의 마이너스 R제곱인 거죠. 그러면 X, Y는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들이고요. 그리고 G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는 거냐면 0부터 2의 마이너스 R제곱이 아니라 이걸 XY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 R은 뭐예요? 기하학적 의미가 어떤 점에서 R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G축까지의 거리예요. G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요? R의 제곱인데 R이 뭐예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이게 정확히 G축까지의 거리가 될 거예요. G축까지의 거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니까 루트는 빠지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 입체형의 오메가를 코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G는 FR은 2의 마이너스 R제곱이고 R이 0부터 무한대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돌려서 얻은 입체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R이 0부터 무한대까지 달릴 때 2파이 R FR DR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2파이 R 2의 마이너스 R제곱 DR이죠. 뭐 파이는 무관한 상수니까 바깥으로 뺄까요? 2R에 2의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요거 적분 가능한가요? 자, 먼저 여기 무한이 있으니까 이거를 극한으로 좀 바꿔줄게요. 리미트 캐피털 R이 무한대로 갈 때 0부터 R까지만 적분을 해요. 그래서 2R, 2-R제곱 DR을 계산하고 요거를 극한을 구하고 R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바로 요 정적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 적분 가능한가요? 자, 는 파이의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뭐를 r로 미분한 건가요? 이거를 r로 미분하면 이게 되나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걸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파이고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스몰 r 대신에 리틀 r 대신에 캐피털 r을 대입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0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만큼은 1이고요. r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갈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는 동시에 물려받아야죠. 그래서 이거 전체 극한은 얼마예요? 이만큼의 극한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체의 부피는 바로 파이입니다. 이 회전체 오메가의 부피를 다른 방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오메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래프 g는 0과 g는 2의 마이너스 r제곱, 즉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것과 이거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부피는 평면 전체, x의 평면 전체에서 높이 함수를,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 함수를 이중적분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높이가 정확히 뭐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이중적분이거든요. 이 이중적분을 이제 반복적분으로 바꿔줄 거예요. x가 먼저 달리는 걸로 할까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xy 평면 전체를 코딩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달리는 것이고요.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달릴 거예요. 그리고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이렇게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해요? 푸비니 정리라고 합니다. 푸비니 정리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입체 영역의 부피를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하는 것. 근데 그 단면적이 다시 뭐예요? 높이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적분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게 반복적분이에요. 자, 이 녀석의 적분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y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적분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요만큼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이거를 내가 g라고, 이 적분값을 g라고 정의를 하면 이렇게 잠깐 두면요, 즉 기하학적 의미는 뭐예요? g는 이렇게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적분값은 그냥 g예요. 이걸 적분값을 g라고 둔 거예요. 자, 그러면 g는 뭐예요? 상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떤 g라는 상수 dx가 되죠. 어차피 g는 상수니까 이건 바깥으로 빼요. 근데 이거를 지금 g로 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g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비니 정리를 이용해서 푸비니 정리의 정신을 따라서 이중적분을, 이 부피를 반복적분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보면은 그냥 g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g 제곱이 얼마예요? 부피가 파이라는 거죠. g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dt였죠. 이거를 제곱한 게 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파이가 아니고서는 못 빼길 겁니다. 음수가 아니라 양수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적분값은. 그래서 가우스 적분값이
루트 파이가 됨을 증명했어요. 즉, 이 영역의 넓이는 얼마다? 루트 파이가 되는 거예요. 가우스 적분 자체는 1변수 적분이지만 이렇게 2변수 함수의 이중 적분 또 3차원 영역에서 이거의 부피로 생각하는 문제로 바꾸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1변수 함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가우스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r제곱 dr은 루트 파이다.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dt를 생각하고요.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a에 대한 함수예요. 여기에서 a는 양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영역의 넓이냐 하면은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그려요. 어디서부터까지? t는 마이너스 a부터 t는 a까지 그림은 엉망진창이죠. 요 영역의 넓이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리미트 a가 양수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루트 파이로 가는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뭘 증명했냐면은 ia를 제곱한 거 이게 파이로 간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 이걸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증명했어요. 뭐냐 하면 ia를 제곱하면 a에 대한 이 함수를 제곱하면 이 녀석은 파이의 1 마이너스 2의 2a 제곱분의 1 보다는 작거나 같고 파이의 1 마이너스 1을 2의 a 제곱으로 나눈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를 무한대로 보내요. a를 무한대로 보내요. a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우변은 어디로 수렴하죠? a가 무한대로 가면은 파이로 수렴할 거예요. 그리고 좌변은 이것도 파이로 수렴할 거예요.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작은 쪽도 파이로 수렴하고 큰 쪽도 파이로 수렴하니까 그 사이에 끼인 놈도 수렴하고 똑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자, 이제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등식이 왜 성립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교과서를 보고 유도 과정을 살펴보세요. 키 아이디어는 요 영역의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이 부등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